지글지글 불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 한 점. 단순한 음식 같지만 사실 고기는 인류의 진화, 종교, 정치, 경제, 질병, 환경, 그리고 미래까지 바꿔온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불을 발견한 원시인부터 배양육이 등장한 오늘날까지 인류와 고기의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 200만 년 전, 초기 인류는 사냥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얻으며 뇌를 키웠습니다. 불을 발견한 뒤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소화가 쉬워지고 영양 흡수가 높아져 인류는 더 빠른 진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약만 년 전 농업혁명과 함께 소대지향이 가축화되면서 고기는 문화와 종교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제사에 고기를 사용했고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코시할랄 같은 도축 규범을 만들었으며 기독교 수도원에서는 육류 음식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사순절에 고기를 몰래 먹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고 아즈텍 문명에서는 제물 의식 후 인육을 나누는 충격적인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고기는 권력과 정치의 무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로마 귀족의 연회는 권력과 시의 장이었고 중세 유럽 농민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지만 귀족은 사냥과 잔치를 통해 풍성한 육류 요리를 즐겼습니다. 고대 중국 한나라에서도 농민은 곡식죽을 먹고 귀족은 고기와 술을 즐기며 계급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정치인과 귀족들이 모여 스테이크를 먹으며 토론하는 비프 스테이크 클럽이 생겼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화려한 고기 요리를 통해 왕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고기는 곧 권력과 불평등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고기는 역사적으로 희소성과 사치품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특산 고기를 수송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이를 맛보는 것은 곧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호랑이 고기처럼 이국적이고 귀한 고기를 일부러 찾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도축새 같은 고기 관련 세금이 민심을 자극하기도 했고 중국 명청 시대에는 가축새 때문에 몰래 소를 잡다 처벌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기는 의례와 축제의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유럽 중세의 대형 연회에서는 돼지 통구이나 거대한 소를 통째로 굽는 퍼포먼스가 권력 과시의 상징이었고 한국 조선시대에도 제사상에는 반드시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올라갔습니다. 고기 없는 제사는 없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또 여성의 산후 회복식으로 고기를 먹이는 풍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이어졌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는 고기의 세계화를 촉발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소돼지향을 가져오며 목축 문화가 퍼졌고 아메리카의 칠면조가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식탁에 새로운 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콜럼버스 교환이라 불리는 이 과정에서 고기는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멀리 보면 실크로드 무역에서도 향신료뿐 아니라 양고기, 말고기, 건조육 같은 저장식품이 오갔습니다. 18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은 고기를 대량 소비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냉장 기술과 철도의 발달로 멀리서 키운 소고기가 도시로 공급될 수 있었고 미국 시카고에는 세계 최대 도축장이 세워져 효율적으로 고기를 가공했습니다. 냉동 선박 덕분에 남미와 호주산 소고기가 유럽까지 수출되며 국제 고기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 착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했고 이는 업턴 싱클레어의 정글로 폭로되며 1906년 미국의 육류감사법과 식품의 약품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1905년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쇠고기 관세 문제로 미트 폭동이 벌어져 수천 명이 거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스테이크 문화의 중심지는 미국이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 카우보이들이 캠프파이어 위에서 구워 먹던 고기는 오늘날 아메리칸 스테이크의 원형이 되었고 뉴욕의 델모니코스 같은 레스토랑은 스테이크하우스 문화를 고급 미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굽기 정도를 선택하는 문화도 이때 정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게 스테이크는 사기를 북돋아주는 특식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고향을 떠올리게 했고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전역에 스테이크 문화가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햄버거는 미국식 고기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가우초라 불리는 카우보이들은 파리아라는 전통 그릴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고 아사도라는 고기잔치는 공동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소고기는 19세기부터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며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고기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소고기 소비가 늘었고 와규는 근육 사이 지방이 균일하게 퍼진 마블링으로 세계적 프리미엄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고기가 오랫동안 귀한 제사 음식이었으나 현대에 들어 한우가 고급 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보급품의 영향,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의 소비 급증도 상징적 장면입니다. 전쟁과 고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몽골군은 말고기와 말저주로 장거리 원정을 버텼고, 나폴레옹 전쟁에서는 군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통조림 고기가 발명되었습니다.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쟁 전략과 승패에 영향을 미친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고기는 의학적 문화적 금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동의보감에는 사슴고기, 개고기 등이 강장식으로 기록되었고,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과도한 육식을 경고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금식일엔 고기가 금지되어 물고기 모양 고기빵으로 속이기도 했고, 일본 에도 시대에도 불교 영향으로 소돼지고기가 금지되었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상징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등지에선 소고기를 둘러싼 종교정치 갈등이 실제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고기와 질병, 환경 이슈가 함께 논의됩니다. 20세기 말 영국의 광우병 BSE,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은 육류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은 약 2,500리터로 추정되며 붉은 고기의 기후건강 논란과 맞물려 고기 없는 월요일 같은 캠페인이 확산됐습니다. 대안으로는 배양육과 식물성 대체육이 부상했습니다. 2013년 공개된 세계 최초의 배양 햄버거는 초기 비용이 $30만 이상 들었지만 최근에는 3D 프린팅 스테이크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주식에도 쇠고기 메뉴가 포함돼 있으며 2008년에는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우주용 김치가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언젠가 화성에 가더라도 고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불을 다룬 원시인의 생존 방식에서 종교와 권력의 상징, 대항해, 시대의 교환, 산업혁명의 풍요, 폭동과 전쟁의 전략, 의학과 금기, 질병과 환경 논쟁, 그리고 미래의 대체육과 우주 탐사까지 고기는 늘 인류 역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한 점에는 수만 년의 진화와 수천 년의 문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